권순철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부터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주 중에 짚어보는. 예, 지난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 때문에 좀 빠졌죠. 이번 주에도 아주 소폭 하락세입니다. 8%포인트 소폭 하락했고요. 71.7%의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21.5%였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주말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좀 무례한 측면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 보통 진보 정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항상. 예. 그리고 월화 한 이틀 동안은 자유한국당 비롯해서 바른정당, 야3당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이제 공세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는 빠지지 않았지만 소폭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여진들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수요일 날에는 일간 집계에서는 73.7%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반등을 했어요. 예, 지난주 주간 집계가 72.5%였는데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높았던 거죠. 이건 아무래도 현 정부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에서 모셔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도나 이제 SNS 통해서 많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이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반등을 했다. 네. 네. 지난주 이어서 어쨌든 월화수 사이에 평균으로는 71.7%인데 네. 어제는 73.7%로 반등을 했다. 네, 거의 유사합니다. 1, 2%. 예, 지금 여전히 대우 경북이라든지 60대 이상이라든지 보수층 포함해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표가 아주 높거나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상대하기 참 힘들 거라고 제가 정권 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참 상대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막 흔들어주면 좀 빠져주기도 하고 네. 공방에 오가야 야당에서는 이건 먹히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은데 다음 주 목요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그래서 100일을 전후해서 야당들 같은 경우 지지율이 많이 빠질 것이라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바꿨어요 최근에. 바꿨습니까? 연말로. 연말로 바꿨습니까? 네. 예,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일 되면 다 빠질 것이라고 정권 초에는 했었고 지난주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연말에 빠질 거라고 바뀌었어요. 예. 지금 나중에 한번 얘기될 수 있었겠지만 개혁이 여러 충척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갈리고 그러면서 빠지는 측면이 있지만 또 개혁으로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모습들이 요즘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0일 가까이 됐을 때 70% 지지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인데 여기서 앞에 6점 바뀌어도 정권이 망하는 듯이 보일 것 같아요. 60%도 박근혜 정권 때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치인데. 있긴 있는데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짧았죠. 초반에 이게 있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당내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고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은 좀 같이 연동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5%포인트 내려서 41.9%가 나왔습니다. 주로 경기 인천 PK, TK 이 정도로 해서 보수층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소폭 하락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한 1%네 빠진 거네요. 네. 50.1 이러다가 49.1 이런 식으로. 네. 다음에 국민의당을 한번 본다면. 국민의당은 3위로 올라갔다면서요? 예, 지난주에 한
지지난주에 5%대 초반에서 지난주에 6.9%까지 올랐거든요.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 당대표 출마 예, 지난주 수요일 날에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5월, 화, 수 3일 동안 지난주는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는 원인이 뭐냐면은 19대 대선에서 안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이전에는 한 24% 정도가 국민의당을 지지했었는데 5월, 화, 수 3일 지난 동안에 무려 한 39%, 40%까지 결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지했지만 국민의당을 따로 지지하지는 않았던. 그런데 이제 한 3일 동안에 당대표 출마 선언한 과정에서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주말을 경과하면서 또 어제까지도 계속 당대표 출마 논란이 당내에서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 19대 대선은 안 후보 투표 후보 자청이 조금씩 다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중에서 1.5%포인트 내린 5.4%로 다시 내렸는데 바로 금방 언급해드린 그 이유인 것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명분이 좀 떨어지는데 본인이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고. 네네. 결집시켜서. 네.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최하위가 됐네요. 네. 5.4%. 물론 이건 주중. 네. 예, 주중입니다. 예, 주중 잠정 집계입니다. 네. 목금토, 그러니까, 목금토 하면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죠. 네네. 다시 최하위가 됐다, 국민의당이. 네. 5.4%.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하기 전에 수치로 다시 돌아갔네요, 거의.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당 살펴보면 한국당은 올랐습니다. 1.1%포인트 오른 17.6%이고요. 2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술핵 배치 추진을 당론으로 한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반사이기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미사일 발사.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한국당 쪽에 표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지를. 예, 정의당하고 바른정당도 공이 올랐습니다.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6.8%로 3위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3위로 올랐었고요. 바른정당 역시 올랐습니다. 0.6%포인트 오른 6.4%로 다시 6%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룰 것 같은데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갤럽이 이제 주말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비교가 되는데 바른당, 바른당 다른 정당들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네. 리얼미터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갤럽에서는 두 당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맞습니다. 붙었거든요. 네.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아직도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한국갤럽과 같은 상황이면 보수층이 거의 와해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만 하는 이번 주 현안 주사. 이번 주는 뭘 했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보유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때리는 과거의 종부세. 예. 예. 거기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유세를 지금은 그 카드를 마지막 카드로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현 정부가. 네. 만지작거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이거까지 썼는데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요. 네네. 네. 근데 보유세를 만약에 높인다. 인상한다. 네네. 그럴 경우에 과연 찬성하겠는가? 네네. 네. 이거 여론조사가 왜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했습니다. 응답자들한테 세 가지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8.2 대책의 효과와 상관없이 바로 올려야 된다. 효과와 상관없이? 예. 두 번째는 효과가 없을 때 그때 올리자. 네. 세 번째로는 효과와 상관없이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개를 드렸는데. 절대 반대. 예.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즉각 인상안이 41.8%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도 반대보다는 효과 없을 때 그때 올리자. 조건부 인상이죠. 25.8%로 나왔고요. 70%가 가까이 되네요. 예. 효과와 상관없이 안 된다 인상은. 이 응답은 20.6%가 나왔습니다. 네.
68%가 70% 육박하는. 야. 예, 인상으로 보면은 조건부 이상이든지 아니면 저가 이상이든지 인상이니까 합치면 한 70% 육박을 하고 한 3배 이상이 반대보다는 많습니다. 하하. 그래서 지금 잠시 보면 지금 이 보유세 문제는 지금 판리부동산 대책이 투기 근절이라든지 주택값 안정화라든지 이 부분에 목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이 목적에 하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그리고 돈을 적게 버는 가난한 사람들은 좀 적게 내는 어떤 조세의 형평성 차원이랄까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의 적극 찬성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보는 거군요. 네네. 네, 참여정부 때 10년 전에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도 안 됐는데. 맞습니다. 네. 그때는 831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종부세 문제가 세금 폭탄 프레임들이 가동이 되어서 먹혔죠 그때. 예, 그때는 먹혔는데 지금은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보면은 좀 그때 세금 폭탄 프레임이 막히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먹히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주십시오. 예, 먹히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예상되네요. 네네. 대통령 지지층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지난번 사드하고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어쨌든 70% 가까이 보유세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예상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사 개요를. 조사 개요. 예. 네. 사실 대통령하고 정당 지지율 조사만 불러드리면 되는데요.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 혼영으로 실시했고 35,2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3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은 4.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내일부터 권수정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에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00일 가까이 됐을 때 70% 지지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인데 여기서 앞에 6점 바뀌어도 정권이 망하는 듯이 보일 것 같아요. 60%도 박근혜 정권 때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치인데. 있긴 있는데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짧았죠. 초반에 이게 있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당내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고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은 좀 같이 연동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5%포인트 내려서 41.9%가 나왔습니다. 주로 경기 인천 PK, TK 이 정도로 해서 보수층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소폭 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도 한 1% 빠진 거네요. 네. 50.1 뭐 이러다가 49.1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음에 국민의당을 한번 본다면. 국민의당은 권수정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부터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주 중에 짚어보는. 예, 지난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 때문에 좀 빠졌죠. 이번 주에도 아주 소폭 하락세입니다. 8%포인트 소폭 하락했고요. 71.7%의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21.5%였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주말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좀 무례한 측면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 보통 진보 정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항상. 예. 그리고 월화 한 이틀 동안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정당, 야3당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이제 공세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는 빠지지 않았지만 소폭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여진들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수요일 날에는 일간 집계에서는 73.7%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반등을 했어요. 예, 지난주 주간 집계가 72.5%였는데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높았던 거죠. 이건 아무래도
현 정부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에서 모셔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도나 이제 SNS 통해서 많이 그 여론을 주목을 받았고요. 이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반등을 했다. 네. 네. 지난주 이어서 어쨌든 월화수 사이에 평균으로는 71.7%인데 네. 어제는 74.7%로 반등을 했다. 네, 거의 유사합니다. 1%. 네, 지금 여전히 뭐 대우 경북이라든지 60대 이상이라든지 보수층 포함해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표가 아주 높거나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상대하기 참 힘들 거라고 제가 정권 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참 상대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막 흔들어주면 좀 빠져주기도 하고 네. 공방에 오가야 야당에서는 아 이건 먹히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은데 다음 주 목요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그래서 100일을 전후해서 야당들 같은 경우 지지율이 많이 빠질 것이라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바꿨어요 최근에. 아 바꿨습니까? 연말로. 아 연말로 바꿨습니까? 예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일 되면 다 빠질 것이라고 정권 초에는 했었고 지난주인가요 올해 초인가에 연말에 빠질 거라고 바뀌었어요. 예. 지금 뭐 나중에 한번 얘기될 수 있었겠지만 개혁이 여러 충척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갈리고 그러면서 빠지는 측면이 있지만 또 개혁으로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모습들이 요즘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위로 올라갔다면서요? 예, 지난주에 한 4%, 지지난주에 5%대 초반에서 지난주에 6.9%까지 올랐거든요.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 당대표 출마 예, 지난주 수요일 날에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월, 화, 수 3일 동안 지난주는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는 원인이 뭐냐면은 19대 대선에서 안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이전에는 한 24% 정도가 국민의당을 지지했었는데 월, 화, 수 3일 지난 동안에 무려 한 39%, 40%까지 결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지했지만 국민의당을 따로 지지하지는 않았던. 그런데 이제 한 3일 동안에 당대표 출마 선언한 과정에서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주말을 경과하면서 또 어제까지도 계속 당대표 출마 논란이 당내에서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 19대 대선은 안 후보 투표 후보자층이 조금씩 다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중에서 1.5%포인트 내린 5.4%로 다시 내렸는데 바로 금방 언급해드린 그